안녕하십니까. 항공사 취업을 돕는 공유의 여왕, 면접의 여왕 최지연입니다. 네, 오늘은요, 승무원이 되는 노하우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인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바로 오늘은요, when입니다. 자, 승무원이 되는 노하우 6가지 중에서 자, 맨 처음 시간 웨어를 장소, 그러니까 업무가 다른 직업과 달리 특이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자, 누가 준비하면 좋을까?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무원이 되는 노하우, 오늘은 when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화 원칙에 의해서 제가 승무원이 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말을 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방송에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꾸준히 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연결해서 이제 방송을 보면 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자, 누가 도전을 하면 좋을까? 자격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아마 이제는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묻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 과연 승무원은 언제부터 준비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될까요? 자, 그래서 저는 저의 사례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년제 학사를 나왔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전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항공운항과나 항공서비스학과가 아니라 저는 경영학과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특이하게 보험 경영이라는 것을 전공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승무원이 될 수 있을까? 처음 저도 망설였고 과연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모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전공과도 관련해서 여러 다른 분야에서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전공을 전공했던 친구들도 승무원이 되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여러모로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승무원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했나라고 한번 돌이켜 보니까요. 아무래도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학년 때는 학교 생활에 이제 적응하기가 바빴고요. 그리고 조금 동아리나 아니면 봉사활동 등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좀 자세하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도 욕심내서 한 5개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한 해보고 싶은지 그런 도전 정신을 발휘했었던 때가 아무래도 1학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2학년이 되면은요, 아무래도 전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공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전공에 잘 맞는지가 가장 중요한 여부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이라는 제가 전공이지만 또 경영학과, 또 무역학과, 그리고 경제학과 여러 그런 관련해서 과를 배우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회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숫자보다 말 쪽이나 아니면 누군가를 설득하는 거에서 좀 강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3학년 때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4학년이 아니라 3학년 2학기 때 첫 지원을 하여 바로 승무원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아무래도 저는 2학년 때부터는 제 전공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어를 준비해서 바로 한 3학년 2학기 때 도전해서 준비를 해서 바로 합격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준비한 것이 아니라 승무원이 되려고 했을 때 자, 어떤 것이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봉사활동도 시각 장애우를 위해서 녹음 봉사도 했었다는 거 이야기를 했고요. 여행 클럽, 여행 동아리에도 들어가서 제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가라는 것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저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들려드렸는데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자기는 지금 본인은 어디서 지금 언제 정도의 지금 위치에 있는가, 적성이랑 잘 맞고 전공과도 나와의 관련성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공이 맞지 않다고 해서 뭐 이렇게 승무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전공을 하면서도 승무원 쪽으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또 준비하는 시간이 지금이 맞는가라는 이런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when, 언제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은가
라는 것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처럼요. when, 언제부터 준비하면 가장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뭐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하는데요.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자, 이제 수능도 이제 잘 받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성적이 나와서 이제 학교마다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자,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럼 조금 준비를 이르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는 어느 게 정답이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려고 했었던 그리고 목표로 승무원을 삼았다면 자, 어학부터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조금씩은 이제 너무 잘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어색하지 않게 익숙한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시간별로 그리고 자, 2년제와 4년제 그렇게 학사별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시간적 분류를 나눠 보았습니다. 자, 시간적 분류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요. 자, 첫 번째로는 졸업 예정자입니다. 자, 졸업하기 전에 졸업 예정자와 사실은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의 졸업자의 그런 시간적 분류가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자, 졸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적인 시간적인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2018년 2월이 되면 여러분들 이제 졸업 예정자에서 졸업자라도 되지죠. 자, 졸업자가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는 바로 취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랑도 맞지 않는데 우선적으로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해서 도전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며칠 전에도 저랑 상담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졸업인데 졸업에 앞서서 바로 한 번은 꼭 지원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 그래서 본인이 갖추어진 환경적인 면과 그다음에 스펙적인 것도 두루두루 살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직은 항공사에 대한 여러 소식도 잘 모르고 있는 형편이었고요. 그리고 성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조금 더 갖춰야 될 부분이 이제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학생도 물론 영어나 이런 중국어도 갖추어져 있지만 조금 더 항공사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필요했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테스트 그리고 모의 면접 같은 경우를 조금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우선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조급한 마음을 버리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상담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 분류,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로 구분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펼쳐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학사별 분류로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제 학사와 4년제 학사입니다. 자, 그래서 2년제 학사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굉장히 짧습니다. 기간적으로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복수 전공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그 전공 하나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벅차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2년제 학사를 하면서 졸업 예정 전에 졸업하기 전에 졸업 예정자로서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1학년과 2학년 때는 주로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4년제 학사는 조금 여유가 있지요. 그런데 요즘은 아무래도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4년제 학사가 2년제 학사보다는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졸업 예정자의 특징부터 살펴보면서 자,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승무원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자, 어떤 것을 준비하면서 자, 시간적인 분류,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로서의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졸업 예정자입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것보다는 제 경험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살펴보았을 때 조금 분류되는 것이 있다, 구분되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어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학점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아마 제가 특징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졸업자가 아니라 졸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금은 해외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한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으로 좀 다른 경험을 또한 학업으로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학점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요. 자, 졸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공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 안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안 좋은 점수를 그냥 가지고 이력서에 적다 보면 사실 그 입사 지원서에 성적을 모두 적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F 학점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D 학점, 아니면 C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평가를 받지는 못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만족하지 않은 점수거나 아니면 보기에도 민망할 점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을 줄여서라도 계절학기나 아니면 다른 2학기 아니면 같은 학기 내에서도 점수를 좀 보완하는 것이 좋겠죠. 어떻게 보면 성적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학점을 보완한다는 건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후에 후회를 하지 마시고요. 졸업한 후에 학점은 사실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학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졸업 예정하기 전에는 경험적으로 많은 경험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도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았던 아주 곱게 학업 생활만 했던 친구라면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 승무원의 업무로서 잘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르바이트거나 아니면 봉사활동 그리고 자기가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어학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또한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 졸업한 사람의 시간과 졸업 예정자의 시간은 굉장히 속도가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조금은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졸업 예정자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조금은 자기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계획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교환 학생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지금은 많이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교환 학생은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에까지도 본인이 들어야 될 돈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력서를 작성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또한 자기가 이제 여기서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나라에 가서 직접적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어학 능력 면에서도 굉장히 뚜렷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해외 경험이라고 하면 놀러 가는 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자, 졸업을 한 다음에는 뭐 어떻게 보면 졸업 유예 같은 경우도 있지만 졸업 유예를 하지 않고도 잠깐 쉬고서라도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많이 하면서요, 교환 학생을 다녀온 친구들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대부분이 어학과 관련된 친구들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언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한 것만큼에 대한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학과에서 조금 열심히 한다면 이런 교환 학생을 갈 수 있도록 하여서 자기의 어학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졸업 예정자가 또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사활동 그리고 동아리 그런 활동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봉사활동도요, 졸업하기 전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졸업한 다음에는 목적형으로 이걸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써야 되기 때문에 라는 조건 때문에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도 제한적이거나 목적적으로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떤 것을 잘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두루두루 경험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이번엔 졸업 예정자에 한해서는 조금 자기가 싫어하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또 극복하면서 또 살아올 수 있는지 또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치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이라고 적었지만 하나를 뭐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는 저는 졸업 예정자들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동아리 활동도 또 어떤 다양한 것을 하면서 그중에 가장 잘했었던 경험은 무엇인지를 잘 기억했다가 그것을 경험으로 또한 직무 능력으로 연결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르바이트 선택은 좀 한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르바이트는 학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조금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를 하고 싶고 좀 전공이랑도 되거나 아니면은 승무원과 관련된 직무적으로 좀 하고는 싶지만 좀 다양한 것보다는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선택이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에 다양한 것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여러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를 하는 건 좋지만 어떻게 보면 다양성보다는 전공과 관련하거나 아니면 승무원을 생각한다면 승무원과 관련된 부분을 생각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좋은데 조금은 다양한 것도 좋지만 집중해서 잠깐 자기의 경험을 한 번씩 쌓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뭐 학업을 하니까 매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주말이거나 방학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조금은 선택이 한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학업에 전념하면서 직업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학업에 전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자, 여러 가지 좋은 직업도 있고 또한 다양한 직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을 선택한 이유가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학업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는 없다. 저번에도 항상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B뿔 이상은 받아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3.0 이하로는 사실 서류 탈락을 했었던 대한항공도 있었다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학업에는 전공이 맞지 않다고 해서 항공과가 아니라도 전공이 맞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성적에 대해서 도외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졸업 예정자가 아니라 이제 졸업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언제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것이 지금 이번 방송의 주제인데요. 자, 언제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 졸업 예정자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는데요. 자, 이제 졸업자입니다. 자, 2년 제건, 4년 제건, 자, 이제 졸업을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시험, 공채든지 아니면은 이런 하반기 면접이든지 상반기 면접이든지 실제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두 번의 실패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서두르다 보면 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다 보면 한 번 기회가 아니면 마지막 기회로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한 번의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된다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서류 작성해서 면접을 보았는데 자, 그 항공사와 본인이 맞지 않다라고 이미지나 아니면 말하는 태도와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그때가 마지막 기회로 다시는 서류의 합격이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런 장면을 목격을 했고 또한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실수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영향력을 이후에도 미치기 때문에 졸업자로서는 서두를 수밖에 없고 우선 한 번은 시험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돌다리를 두드리고 가셔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것이 지금 준비가 돼야 되고 모자르면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점은 그래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점 변경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2.5나 아니면 2.6 아니면 2.7 이렇게 밖에는 받지를 않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는데 학점은 이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2년제 학사라면 다시 편입을 해서 4년제 학사에 학위를 받으면서 성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2년제 학사의 성적을 모두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점은 변경이 불가하다 이런 것은 정말 이제는 사실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지만 다른 부분으로 자, 어학 실력이거나 아니면 봉사활동, 경험이나 경력으로 조금 보충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계속적으로 설명드렸던 부분. 졸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지요. 자, 그래서 시간의 계획적인 관리가 굉장히 필요로 하고요. 자, 3개월, 6개월 이렇게 시간을 좀 정하셔서 예, 승무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밑에 적은 게 있는데요. 잘못되거나 급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더 실패로 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 사실 그래서 졸업을 한 친구들의 승무원 지원자들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사실 뭐 27살 정도 되면 굉장히 본인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시간 관리 면에서도 굉장히 투철합니다. 그런데 23, 24 이제 조금 어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해서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친구들 대부분은 될 때까지 해보겠다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될 때까지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가 그러면 합격할 수 있는지가 누구나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경제적인 것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게 이게 승무원의 도전입니다. 좀 실질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한번 면접을 볼 때 승무원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서류 작성해서 넣는 것은 사실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회사 입사 지원서 작성하는 게 어떤 게 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서류가 합격한 이후부터는 사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 아마 제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만약 여러 번 도로전을 했다라면 아마 공감하실 부분이세요. 자, 보통은 본인이 면접을 준비해서 메이크업이나 헤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가 않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비용이 들고요. 자, 면접복은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만 자, 뭐 블라우스부터 치마 그리고 본인이 입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추고 구두까지 장만을 한다면 보통 15에서 20만 원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또 다른 시간을 또 드리거나 비용을 드리게 되죠. 자, 그래서 한번 면접을 보게 된다면 보통은 한 30만 원 정도가 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한 번도 시험 보지 않았던 친구들이라면 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을 보고자 하면 이 정도의 비용이 들고요. 사실 제가 교통비나 아니면 개인적인 뭐 컨설팅 비용이나 이런 것은 얘기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에어부산에서 시험을 보는데 만약 에어부산이 시험 본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뭐 부산을 가거나 뭐 KTX나 SRT를 타고 내려가겠죠.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런 비용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진짜로 졸업 예정자보다는 졸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험을 봐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언제까지 내가 도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항공사를 정해서 나와 맞는 항공사가 어느 항공사인지 그래서 실질적인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도 알아본다면 이런 시간에 대한 여유가 조금은 생길 것이고요.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실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 도전을 했었을 때 본인에게 맞는 항공사 그리고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합격을 한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할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토익도 550이라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더 공부를 해서 준비하면 도울지 졸업자들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어학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다른 부분을 준비하는 것보다 어학적인 것을 더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이런 시간적인 여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동아리나 이제 봉사활동은요. 이제는 충분히 대학 내에서 활동을 했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력서를 작성할 때 한 번도 봉사활동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없었다면 사회에서라도 꼭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학을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주말을 조금 내셔서 자신의 경험과 함께 자신의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시간을 조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금방도 제가 면접을 볼 때 이렇게 돈이 듭니다. 비용이 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졸업 예정자,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보다는 본격적으로 하루 종일이거나 주말 내내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들이면서 아르바이트거나 아니면은 인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공사 승무원이 되기는 하지만 자, 그렇기 전에 많은 친구들이 뭐 비서나 호텔 그리고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용돈을 벌어가면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대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졸업자는 이렇게 본인이 자기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더 충분히 또 다른 직업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느라고도 자기 개발에 소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요. 너무 용돈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면 사실 승무원 지원에도 조금 놓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개월에서 6개월은 집중을 해도 사실 떨어질까 붙을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용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잠깐 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승무원 지원을 위해서 자신의 용돈을 번다. 그 정도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졸업 후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 예정자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에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자, 졸업 후 무엇을 했는가? 아까 그래서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아르바이트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또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마음으로 근무할 건지 자신의 어학 실력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준비했다는 걸 기입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아르바이트거나 인턴 생활.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에어설은 쓰지 마라. 아예 학교 조교 생활도 쓰지 마라라고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했었던 것도 좀 집중적으로 쓰셨다가 그것을 가지고 이력서에 잘 적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래서 시간적인 분류, 그래서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졸업 예정자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라고 좀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좀 학사별로, 자, 2년제 학사와 4년제 학사별로 분류를 해서 자, 그럼 그때마다 무엇을 준비하고 또한 자기가 어떻게 조금 구체적으로 승무원이 되기 위한 도전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언제 입사 지원서를 한번 작성해 보고 또한 어학 실력은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쌓는 것이 더 좋은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은요. 자, 2년제 학사입니다. 자, 짧은 기간 안에 전공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간에 전공을 익혀서 사회를 진출을 가능합니다. 사실 단기간이라는 것이 2년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스케줄이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처럼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1교시부터 뭐 8교시, 9교시까지가 있을 정도로 점심시간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도 않아서 그 시간까지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2년제 학사였었습니다. 그리고 전공이 아니라 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자기가 선택한 전공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짧은 기간 안에 본인의 시간이 굉장히 집중이 돼야 돼서 그걸로 인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년제 학사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그래서 4번째, 5번째, 6번째로 다시 한번 보면서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전공을 살펴볼 시간적 여유가 적다. 제가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외에 다른 부전공을 선택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전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점은 좀 아쉬운 점인데요. 자, 내가 이 항공운항과나 항공서비스학과 아니면 호텔이나 관광학과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나랑은 전공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했었을 때 선택이 굉장히 미룰 수도 없고 자, 2년제 학사이기 때문에 그 선택에 자기의 적성을 맞춰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맞지 않다고 해서 안 있는 게 아니라
그 옷에 자기 몸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조금 힘들겠죠. 그런데 그 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물론 편입이거나 아니면은 뭐 학사를 중도에 포기를 하고 다른 데를 뭐 다시 한번 시험 본다라고 하면 이상이 없겠지만 보통은 2년제 학사를 다 하면서 바로 졸업을 하고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전공에 적성을 맞춰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오히려 적성이 잘 맞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2년제 학사도 미리 선택을 하셨다. 고등학교 때 선택을 하셨다가 지원하셔서 그 전공을 잘 끝내고 도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년제 학사이기 때문에 1학년 때 성적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 2학년 때 모든 성적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많아서 사실 2년제 학사를 전공을 하거나 2년제 학위를 받는 친구들은 굉장히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거나 아니면 봉사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까지 한다면 굉장히 대단한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학기 중에 승무원을 도전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자, 1학년 때부터 토익이나 토스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어학 성적을 2년 안에 아니면은 졸업을 하고라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공 외에 다른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항공운항과나 항공서비스학과는 굉장히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과는 어학면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이런 항공운항과 쪽에서는 영어나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공운항과 항공서비스학과 전공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지만 항공 업무 외에도 필요한 어학에 대해서도 집중 교육을 시켜서 그냥 일반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그냥 2년제 학사 다른 전공을 할 때보다도 조금은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화된 언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항공사에서 실제로 쓰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무원 지원 시에는 유리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2년제 학사 다른 전공보다는 조금 더 이런 면에서는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는 없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2년제 학사의 단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전공 및 학점 관리에서도 굉장히 집중해야 되고 전공 집중하지 않으면 성적을 사실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4년제 학사입니다. 자, 2년제 학위와 4년제 학위가 좀 다르겠죠. 자, 그래서 4년 동안 자신의 전공 및 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2년제 학사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한 다르게 전공이 맞지 않더라도 좀 다른 면을 볼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좀 크게 좀 다른 면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년제 학사는요. 자, 첫 번째로 4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을 수도 있지만 전공과 그 외 교양 부분에서도 지식 습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 2학년 때는 전공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교양 수업도 두루두루 배우면서 본인에 맞는,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또 취미로 삼을 수도 있고 또한 특기로도 내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3, 4학년 때는요. 자, 본인이 선택한 전공에 이제는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1학년 때, 2학년 때는 이제 대학교에 왔으니까 조금 여유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보고 싶은 거 뭐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이제 다양한 여행도 해볼 수가 있었을 텐데요. 자, 3학년, 4학년 때는 어떻게 보면 전공에 집중하지 않으면 성적 관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입사 지원서 작성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년제 학사가 1, 2학년 때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교양 수업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3, 4학년 때는 그래도 전공은 꼭 챙기셔야 된다는 거. 아무래도 그 1, 2학년 때 그 버릇과 습관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면 3, 4학년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전공이든 간에 전공에 대해서는 반드시 열심히 하셨다가 그 전공에 대해서 좋은 점과 또한 자기가 배웠던 것을 활용해서 승무원의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될지도 한번 꼭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른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공 외에도 부전공을 선택해서 다른 수업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경영학과를 선택해서 뭐 회계학과 이런 것은 조금 더 쉬울 수가 있고요. 아예 공학 전공인데 경영학과 전공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전공이 조금 어학면인데 경영학이나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그런 학과도 선택이 가능해서 두 가지의 복수 전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2년제보다는 4년제 학사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공사에서 복수 전공을 했다고 더 점수를 쳐주거나 아니면 그것이 더 우대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면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 두 개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승무원이 아닌 항공사 일반직에서 어느 학과는 사실 뽑지를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그 전공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실 지원조차는 어려운데 이런 복수 전공을 했을 때는 일반직도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른 전공을 찾거나 살펴볼 수 있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방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승무직을 찾아보긴 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매력적인 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키나 이런 것이 조금 제약이 있다라고 하면 일반직에도 도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항공사에서 원하는 전공이 무엇인지 조금은 미리 채용할 때 살펴보셨다가 그 전공을 살펴보시면 자, 4년제 학사를 선택했을 때 전공이 아니라 부전공에서도 선택을 했다면 자, 꼭 항공사를 가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은 그런 전공을 항공사마다 찾아보아서 관련된 전공을 제2의 전공으로 선택하시면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꼭 설명드리고 싶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자, 이제 수능도 끝났고 이제 정시 모집 다 해가지고 이제 대학 갈 때도 이런 부분을 기억하셨다가 이제 항공사를 가겠다라고 하실 때는 승무직도 좋지만 그것이 만약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직에서도 전공을 좀 다양화해서 준비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4년제는 130 학점만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년제 학사 특징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은요. 자, 그래서 2학년만 이제 1학년, 2학년으로 끝나는 2년제 학사는 사실 어학연 수거나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좀 굉장히 시간적으로 다급합니다. 그런데 3, 4학년까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을 본인의 의견으로 본인의 아르바이트 한 것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는 자, 2년제 학사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2학년 때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3, 4학년 때 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겠지요. 자, 그래서 본인이 참여하고자 하는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정을 한번 발춰보면 거기서도 남다른 또한 능력을 발휘했었던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승무원은 사실 앉아서 무엇인가를 지시하거나 아니면 적어서 레포트를 하는 그런 업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 우선시 되고 또한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제일 우선식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아르바이트까지 충분히 경험 쌓기에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또한 4년제 학사라면 그냥 공부만 하지 마시고 조금 바깥으로 해외로 그리고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용돈을 벌 수 있다면 그런 경험을 살려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강 시간이 주어지고 개인에게 따른 자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승무원으로 도전이 가능하고 또한 4년 동안 계속적으로 어학적인 면에서 본인이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면 2년제 학사는 영어를 집중할 시간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년제 학사라고 하면 영어 외에 중국어나 일본어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언어까지도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어나 중국어에 대해서도 본인이 제2 외국어를 선택했던 친구들이라면 그것을 놓지 마시고요. 사실 교육이 들어가서 승무원 교육이 들어가서도 중국어와 일본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영어 말하는 거에서만 집중하지 마시고 조금은 시간이 될 때 일어나 중국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놓으시고 만약 급수를 딸 수가 있다면 똑같은 영어 실력 갖추는 것보다는 다른 외국어 실력을 갖추는
친구들에게 더 눈이 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4년제 학사라고 했다면 자, 토익이나 토스 등 그런 영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자, 제2 외국어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부를 하셨다가 급수를 아니면 성적을 좀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열심히 하셔서 도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짤막하게 준비사항이 그럼 무엇일까? 자, 1학년, 2학년, 그리고 자, 4년제 학사일 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리고 졸업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걸 꼭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 2년제 학사 졸업 전 1학년과 2학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반복 설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자신에게 해당하는 거라면 적어 놓았다가 내가 무엇이 모자란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자, 이제는 겨울이잖아요. 내년 봄을 위해서라도 좀 적어 놨다가 잘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학년은요. 자, 2년제 시간 모자르다고 했어요. 자, 무엇을 가장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1학년, 2학년 때는 어떻게 성적을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토익 점수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항공사 기준 점수가 승무원일 경우에요. 승무원 좀 낮죠. 자, 토익 550점입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 점수는 좀 만들어 두자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자, 그리고 중국어나 일본어, 외국어, 제2외국어 기초를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학 때나 해외 방문 이럴 기회가 되시면 꼭 한 번씩은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년제 학사에서 1학년과 2학년 방학이 몇 번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냥 학원을 다니거나 뭐 그냥 좀 쉬는 것보다는 물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학교 다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학 중에 하지 못했었던 활동을 조금 할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겠고요. 그때 중국어나 일본어, 제2외국어에 대해서도 조금 기초를 익히고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험 쌓기, 봉사나 동아리 활동. 사실 1학년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기억하셨다가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2년제 학사 졸업 전에 준비 사항입니다. 자, 2학년입니다. 2학년.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죠. 자, 2년제 학사 중에서 1학년과 2학년. 자, 1학년 이제 막 하기 시작했는데 2학년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학점을 완성해라. 자, 그래서 평균 3.0 이상은 완성을 해야 그래도 열심히 했고 성실했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 항공운항과나 항공서비스학과, 호텔이나 아니면 관광학과 정도는 실습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겠지만 자,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고객들을 한번 서비스해보고 거기서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능력을 좀 더 키워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능력이 더 잘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살펴보셨다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자, 1학년 때는 토익에 대한 기본 점수만 갖추자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700점 이상은 좀 확보를 하자. 그리고 이제는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등 말하기에 대해서도 실력을 키우고 자격증 부분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바로 2학년입니다. 성적도 만들랴, 자격증도 준비하랴, 봉사활동도 하랴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본인이 한 번에 합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친구들도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 1학년 때 너무 놀지만 마시고 1학년 때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자, 이거는 하고 2학년에 올라가자 자기만의 계획을 세웠다가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2년 졸업 전에도 합격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자, 그래서 자, 토익 점수는 조금 더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고등학생들도 요즘에는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자, 그래도 어느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자, 요즘에는 2년제 졸업 전에도 850이거나 900점 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국에서만 공부한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적이 높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적이 높을수록 이렇게 2년제 학사 친구들이 조금 유리하다라는 것이 제 의견인데요. 자, 그래서 점수가 모든 걸 말해주지는 않지만 1학년 그 바쁜 1학년과 2학년을 보내면서도 어학 성적을 참 잘 관리했던 친구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사에서 많이 인정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학년 때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에 대한 정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성격의 장단점, 특히 취미, 자기소개, 그리고 지원할 항공사에 대해서는 좀 분석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항공사별 10대 뉴스도 말씀을 드렸고 롤플레이도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런 항공사를 보면서 그 항공사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점이 내가 보고 배워야 되고 하고 싶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었는지도 살펴보셨다가 자, 자기소개서를 미리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 전에 취업을 하겠다, 항공사 승무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벌써 2학년 1학기 때부터는 도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빨리 서두르는 친구들은 1학년 말부터 사실 굉장히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그때는 벌써 성적이 토익이 한 700점 이상이고 스피킹도 갖추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1학년 말 정도에는 우선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가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학교에 대한 성적을 좀 유지를 잘 하고 있다가 2학년 1학기가 끝나면서 도전을 하는데 그렇게 잘 준비한 친구들은 합격률도 사실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시간적인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항공사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것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셨다고 하면 굉장히 유리할 것이고 다른 친구들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서류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 합격이 좋아진다면 그 열심히 한 만큼 좀 어리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친구들이 자격이나 능력이 주어지는 게 사실 2년제 학사입니다. 그래서 4년제 학사들은 벌써 2년이 늦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오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마무리를 해서 항공사 승무원이 되는 계획표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2학년 때는 항공사 이름을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언제까지 하냐.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될 때까지 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간을 정하고 몇 번을 도전해서 어느 항공사에 몇 번까지 내가 도전을 하겠다. 그리고 각 항공사별로 요구하는 스펙은 무엇인지 자세히 적었다가 그 기간별로 채용이 나왔을 때 하시면 가장 좋고요. 자, 졸업 후입니다. 그래서 스펙 쌓기 조금 내가 학교를 다닐 때는 못했다라고 하면 자, 졸업을 하기 전부터 자, 졸업을 한다 하더라도 보통 2월이나 8월이잖아요. 근데 2월 졸업한다 해도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를 통해서라도 스펙은 반드시 쌓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년제 학사 졸업 후에도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부터 다시 도전하고 계획을 만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 졸업했습니다. 이제 2년제 학사가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굉장히 해야 될 게 이제 말하자면 경험 쌓기입니다. 자, 2학년 다니면서 굉장히 경험을 못 쌓았잖아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말할 거리도 없고 선생님 제가 뭘 쓸 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경험을 그래서 이제부터 좀 쌓으시면 좋겠고요. 짤막한 기간이라도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보통 해외 경험이나 봉사활동 그리고 어학연수라도 하셨으면 한 달, 두 달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겪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잘 했는지에 대해서도 경험을 쌓는 것이 좋고 자, 그리고 그것을 경력으로 만드는 것이 졸업 후에 해야 할 일이겠죠. 4년제 학사보다는 어떻게 보면 2년제 학사 친구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회에 나와서 이제 일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본인이 굉장히 나이가 어리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두렵다라고 표현을 할 때도 어린 친구들이 말할 때는 그게 굉장히 더 큰 두려움을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본인이 했었던 것을 잘 유지만 하고 잘 정리만 잘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4년제 학사보다는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2년제 학사라고 해서 너무 포기하지만 마실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이버 대학이거나 학점은행제 그리고 다른 학교로도 4년제로도 편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사실 2년제 학사로 해서 물론 졸업을 해서 계속적으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 하더라도 조금 공부를 한다면
학사가 4년제 학사를 통해서라도 다시 재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이른 포기는 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한번 도전을 하시고 바로 취업을 원한다고 하지만 바로 취업이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 경우를 만들어서 도전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이거나 항공사 기업 분석은 졸업 후에도 2년제 학사 친구들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걸 통해서 도전을 여러 번 하고 또한 만약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광고해서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자기를 또 한번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년제 학사 이제 졸업 전과 졸업 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학년별로 좀 적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릴 텐데 1학년에는 자 경험의 다양화 적었습니다. 자 전공이 다양화가 아니라 경험의 다양화입니다. 그리고 자 교양 과목은 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듣는 교양 과목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듣고 싶고 또한 인생에 있어서 자기에게 어떠한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교양 과목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을 하다 보면 자기와 안 어울리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적을 바로 받기 위해서 교양 과목을 듣는 것보다는 자신에게도 인생에 도움을 주는 교양 과목, 자기 성장에 있어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경험의 다양화와 교양 과목을 통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인성과 또한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도 공고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1학년 때 잘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는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1학년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경험의 실수담을 만들자. 자, 실수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경험의 실수담은 그냥 실수를 한 것과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실수를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어떤 실수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도 변하고 제가 이렇게 집중력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험의 실수담을 만들면서 1학년 때를 보내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 고등학교 때 살펴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정말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적성이나 특기를 찾아서 산만리를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멀리 가지 마시고 1학년 때 동아리나 봉사활동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많이 만들어 갖고 실수담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1학년에서 준비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2학년 때는요. 전공과 본인의 적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전공으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전공과 또한 기업의 사항과 조금 맞는지 그리고 내가 이 전공으로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지의 여부도 꼭 반드시 확인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채용 사항이나 그다음에 연결된 부분이 나의 스펙으로서는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지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2학년 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깊숙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이제는 너무 방관하지 할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 선배들과도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고요. 선배들이 도전하는 선배들이 있을 거예요. 졸업한 선배도 있고 졸업하지 않은 선배들도 있지만 승무원하겠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문 계열은요. 제가 보기로는 여학생은 거의 다 한 번씩은 항공사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굉장히 오래 준비한 선배들도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2학년들은 그런 선배들을 한번 찾아가 보아서 어떤 게 어려웠는지, 실제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았고 또한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그 선배들의 실수담을 들으면서 본인은 과연 이 승무직에 적합하고 어울리는지 그리고 도전을 해야 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학년, 4년제 학사 졸업 전에 3학년은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자, 2학년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3학년은 그래도 역시나 공부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전공 심화 기간이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실 아르바이트나 동아리, 봉사활동은 벌써 1학년이나 2학년 때 다 맞춰야 되겠고요. 그래서 학점을 필수적으로 B플 이상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년제 학사인데 성적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전공에 대해서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3학년 때는 못했던 부분을 좀 완충하시고 보완하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겠고요. 전공은 반드시 거의 다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4학년 때 돼가지고 점수가 모자르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준비하는 상황도 힘들고요. 그래서 일하고 싶은 직무를 결정하면서
반드시 전공에 관해서는 필수 학점을 다 이수하시고 또한 가고 싶은 항공사가 어느 항공사인지도 확인을 해보면서 항공사별 채용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준비해야 될 스펙이 무엇인지도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시간이 바로 3학년입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4년제 학사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런 3학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3학년 때 전공도 해야 되고 또한 이제 항공사, 나랑 맞는 항공사가 어딘지 내가 가고 싶은 항공사도 한번 정해보는 시간이 바로 3학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공 관련해서 기업과의 연관성도 찾아보면서 자, 식품공학이라고 했을 때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자, 항공사 근무 관련성은 무엇인가? 자, 기내식은 가장 중요한 또 서비스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식품공학을 전공했다면 내가 이걸 가지고 항공사 승무원이 되었을 때 어떤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래서 기내식을 내가 이렇게까지 연구해봤다라고 하면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라는 말에 적절하게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건축공학과일 때는 서비스 업무 시에 어떤 점이 유리한 점인지 한번 살펴보신다면 자, 3학년 때는 충분히 본인이 잘 준비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입사지원서도 작성해보고 선배님께도 보여준다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4년제 학사의 졸업 전 준비입니다. 자, 이제 전공을 마무리하셔야 돼요. 학점도 이런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경험까지도 정리하셔야 되고요. 학점 및 스펙도 이제 완성해야 되고 자, 이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1, 2, 3학년 때도 물론 시사를 봐야 되겠지만 시사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항공사 흐름이 전체 경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하셨다가 자기의 경험과 그다음에 회사의 인재상과 연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지원 동기도 만들어 보고 자, 기출문제, 면접, 경험담을 통해서 필점 모의 면접까지 한다면 굉장히 잘하는 준비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자, 졸업 후에도 항공사 기업 분석을 바탕으로 회사별 면접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고 또한 도전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관계나 환율, 그리고 역사, 문화, 정치, 관광이나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도 전공자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 준비한다면 항공사 일반직이나 승무직, 지상직의 어느 직무에도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항공사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승무원이 되는 그리고 항공사 직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항공운항과나 항공서비스학과 그리고 승무원이 되거나 기장이 될 때도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너무 막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1학년 때부터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셨다가 잘 정리하시고 이것을 직무 지원등으로 잘 하신다면 항공사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